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장 투자의 신 이혜라입니다. 목요일장은 잘 보내셨나요? 일단 오늘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내 종목은 부진하다,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테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명장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목요일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 강의와 함께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투자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죠. 자, 그럼 오늘 만나보실 전문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명장 투자의 신, 오늘의 수익 전략가는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파워차트 매매 기법으로 주도 테마 업종 대장주를 공략하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기분 좋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체 시황은 이제 박스권 또는 이제 횡보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5월 벚꽃에서 날짜가 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사이클에 맞춰서 관련 인맥주들, 관련 정책주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전체 시황은 강한 흐름들은 아니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5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강력한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관심 종목과 이슈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 저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오늘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목요일 명장 투자의 신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종목 상담 게시판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자주 쓰시는 검색 사이트에 명장 투자의 신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 화면이 뜹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 창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탄탄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빨간 상자가 보이실 겁니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사진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명장 투자의 신 TV 시청이 끝난 이후에 바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보기 버튼이 현재도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는 점 보이시죠? 이 부분 누르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관심 주라든지 또 이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대한 설명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실시간 오픈 채팅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24시간 종목 상담과 함께 또 함께 매매 참여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게시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강의 바로 들어보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자, 봄 기운이 만연하죠. 일단 뭐 날씨도 굉장히 좀 따뜻해진 것 같고요. 그에 맞게끔 이제 5월 9일 날로 대선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주가들이 활발한 흐름들이 좀 보이면서 일단 이렇게 재료 이슈, 이런 이슈가 살아있고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을 순환매 관점에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단타 관점에서도 일단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종목들을 5일선 기준으로 중기 관점에서는 주봉상 5선, 10선, 월봉상 5선, 10선, 20선 이렇게 맥점 라인대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대선 일정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락을 볼 거기 때문에 요 대선 시나리오에 맞게끔 급등할 수 있는 종목과 급락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피해 가시면서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특징주부터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시장 특징주는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이 포착됐던 종목이 그에 상응하는 재료와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급등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5선, 20선 맥점 라인대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좀 드리는 거죠. 탄핵이 좀 인용이 되면서 5월 9일 대선으로 확정이 돼버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들이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정책주들이 급등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책주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청년 실업, 일자리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창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이제 주목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보실 수 있는 섹터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쪽이죠. 그래서 이 4차 관련된 쪽은 미래 성장 섹터로서 유력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시세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을 또 공략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권이 좀 바뀔 때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서민들의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경제민주화 쪽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유력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섹터를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순환매 관점에서 또 파워차트 매매 기법을 접목시켜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거래량이 좀 빠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때가 뭐죠? 정확하게 주봉 기준으로 해서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됐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공략 가능한 자리는 5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5선에서 공략했다고 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자, 2차 공략 가능한 자리가 바로 10선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런 자리를 뚫으려고 한다면 거래량이 더 실렸어야 되는데 쌍봉 맞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좀 필요했던 시점. 그리고 한 차례 급등 좋고 이제 본격적으로 9월로 날짜가 좀 확정이 되면서 지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을 주봉 관점에서 공략을 하셨어도 이렇게 트레이딩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월봉상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도 정확하게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된 종목인데요. 자, 처음부터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때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고가 거래량으로 해서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관망하시라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 자, 한 달, 두 달 조정받고 정확하게
우선과 파워라인 부근에 내려받으니까 이 자리부터 대략적으로 한 90%가 넘는 파동.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1차 파동, 2차 파동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 관점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도 뭐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상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다? 이 파워 차트 대바닥 기법에 포착된 자리라고 말씀 좀 드렸죠.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급락, 그 다음에 이렇게 월봉상 20선 라인대가 다시 맥점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됐으니까 눌림목을 적극 공략하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한 50%가 넘는 파동. 이제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돌아나간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 충박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제가 5선 터치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 주었는데 지금 민주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봉상 우선 관점에서는 단기 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 맥점 라인대를 공략하셔서 홀딩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법적으로 이런 자리도 좀 노리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죠. 정확하게 이렇게 5선 라인대를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15%가 넘는 급등 파동을 누리실 수가 있었고, 뭐 지금 자리는 사실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현재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다른 관련주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 5선, 10선, 20선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반드시 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위험 요소. 주가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료 점검 시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역시 DBK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섹터하고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눌리면 어떻습니까? 보시게 되면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 파워차트 돌파, 눌림목, 우선 파워라인 지지받고 어떻습니까? 벌써 한 25%, 30%가 넘는 급등 파동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실 필요가 없고 새로운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돼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돌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로운 종목보다는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되고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법 강의로 시장 이슈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시장 이슈를 점검해 드리는 거는 호재성 재료도 있지만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이 골디락스 전문가 특히 대선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뭘 체크하시라 그랬죠? 바로 일정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4월 9일, 5월 9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확정이 딱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대부분의 시작은 이제 민주당 경선 쪽으로 쏠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4월 3일 날 이제 예선이고, 만약에 이게 결선 투표자로 가면 4월 8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날에 좋은 공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갈 거고요. 그리고 이날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가 나오면 어떤 종목은 줄하한가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도박 관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전에 일정 부분은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 이후에는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부 테마주들이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들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 경선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죠. 인맥주들이 급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4월 정도,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매매 기법에 맞춰서 그냥 공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재료가 갑자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올라가면 차익성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만 잘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고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눌릴 때마다 공략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어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죠.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 점검 해드리면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한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글래듀얼.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좀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금리 인상을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뭐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대신 업종들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보복 관련해서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종목들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인맥주들을 볼 때는 이렇게 일정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큰 위험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새롭게 파워라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파워 차트의 구성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파워 차트 매매 기법을 배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파워 차트의 구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 파워라인은 뭐라 그랬죠? 종목의 추세,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이 파워라인은 26거래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캔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갈수록 고점이 높아지는지 저점이 높아지는지 고점이 낮아지는지 저점이 낮아지는지를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이 파워라인의 움직임을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뉴스는 뭐라 그랬죠? 모멘텀. 주가는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고요.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멘텀이 나와준다. 그게 빨리 나올 때 재료가 빨리 노출될 수도 있고 늦게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바닥권에서 매집형 캔들이냐 고가권에서 물량을 넘기는 캔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신뢰도가 높다? 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고요. 주가가 급등을 보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강력한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상승 중에도 마찬가지죠. 일정 부분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기간 또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주가가 물량이 매집이 되고 레벨업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은 뭐 10번, 2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라인을 오늘 강의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집중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이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0선이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내 포트에 담으셔야 되고요.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가 단기 파동 관점에서 급등이 나오는 자리도 어디다? 바로 이제 월봉상 20선 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테마주와 성장주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테마 섹터는 수급 없이도 올라갈 수 있지만 성장주 섹터는 반드시 수급이 좀 동반돼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 파워라인의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라인은 이 종목의 추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목표가 산정 그리고 파워라인이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를 우리가 또 예측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워라인이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의 이름에 맞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바닥에서 주가가 대바닥 고점을 치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50%, 60%, 70%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자, 바닥을 찍은 종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은 어느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파워라인 하나만 갖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라인은 뭐다?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요.
뭐 단기는 일봉, 중기는 주봉, 장기는 월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일봉상 보이지 않는 목표가는 주봉에서, 자, 주봉상 보이지 않는 목표가는 월봉에서, 자, 일봉상 보이지 않는 지지 가격대는 어떻게? 주봉에서. 자, 주봉상 보이지 않는 지지 가격대는 어떻게? 월봉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워라인만 딱 보고도 우리는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지지 가격대와 저항 라인대를 보실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힘들단 말이죠. 바로 이제 이런 라인대가 지금 현재 캔들이 일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캔들이 일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봉상에서 보이지 않는 현재 이제 이 검정색 성이 주봉상 이 파워라인이 되는 거죠. 주봉상 파워라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미리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실전 차트를 통해서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자, 반대로 이런 모습이죠. 자, 주가가 바닥을 딱 찍고 이제 이렇게 쫙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무한정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추격 매수를 좀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가 일봉상의 차트라고 한다면 이게 뭐죠? 주봉상의 파워라인이 되는 거죠. 일봉상에선 보이지 않는 주봉상의 이 파워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저항선이 되는 거고, 이런 저항 라인대가 뚫릴지 안 뚫릴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뚫는 걸 확인하고 안착 지지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추가 급등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뚫리고 안착을 보인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는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 라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전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파워 라인이 이제 그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주가예요.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이제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상당히 많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보세요. 자,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 뭐 지난주에 살짝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파워 라인을 돌파하는 역대급 거래량 또는 21일 평선 대비 3에서 5배의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파워 차트 돌파 매매 기법을 만족한다고 했죠.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예요. 그죠? 신고가 거래량의 파워라인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 그러면 이제 5선 라인대가 1차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거고, 1차 매도가는 어떻게 보시라 그랬죠? 항상 이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종목들은 이렇게 전 고점이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대바닥 기법에 포착돼서 파워차트 100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고점이 막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지만 역시 여기 이런 가격대만 맞고 떨어지고 이런 가격대만 맞고 떨어진단 말이죠. 왜 떨어지냔 말이죠. 그죠? 일봉상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주봉상의 파워라인을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리죠. 들어왔지만 아직은 주가가 이 파워라인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왜 사실은 근데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런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역대 최고 신고가 거래량으로 물량 매집이 상당 부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관심이에요. 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물론 제가 전체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PPT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다? 신고가 거래량으로 물량 매집이 강하게 들어온 자리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의 대량 매집 물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반드시 뭐다? 일정 추세 라인대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세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거래량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 반드시 주가가 추세 급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뭐예요? 매집 물량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매집 물량이 이게 매집 물량이었는지 아닌지는 지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지 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파워라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다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있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주가 매집이 들어왔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일봉상의 모습인데 다음 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시죠. 자, 보세요. 이때 연속 선상에서 보셨던 자리가 매집 물량이 상당히 좀 들어오고요. 지금부터 유심히 보셔야 될 자리 여기가 변화일이라 했지. 변화일. 지금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 파워라인이 우하향하면서 주가는 그냥 횡보 등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요. 맞죠?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파워라인이 밑으로 깔리면서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정배열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상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뚫어주는 이제 양봉으로 추세를 완전히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제 자, 일봉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주봉 관점에서 세력들이 수개월에 거쳐서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됐었고, 특히 이제 현대엘리베이터의 재료적인 측면을 보시게 된다면 이 파생 상품 계약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과 매출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런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봉상, 주봉상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를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켜본 거고요. 그리고 이 파워라인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완벽하게 골든 크로스, 이동평균선 완전 정배열,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매수 맥점 라인 때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자리죠. 이동평균선 완전 정배열, 그 다음에 거래량 실리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추세 급등이 나와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워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바닥 대비해서 거의 한 80%, 90% 정도의 급등 파동이 나와준단 말이죠. 자, 급등을 합니다. 그럼 무한정 올라갈 것 같죠? 아니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일정 가격대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고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떨어집니다. 골디락스 전문가가 이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종목들은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들어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어디서 이제 이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지 봅시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완벽하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시세가 분출하는 모습을 좀 보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출했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데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파워라인과 이 10선, 20선 라인대 지지받는 이런 가격대, 이런 라인대가 뭡니까? 다시 맥점 자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다시 좀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최소 파동이 한 30에서 40%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파워라인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이 좀 들어오는 과정을 보이는 거고 파워차트 매매 기법상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죠. 일봉에서 못 가는 이유는 뭐다? 주가가 파워라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파워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그냥 횡보 등락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와 파워라인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이 자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이동평균선 일시돌파 패턴,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런 자리에서 급등,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반드시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들어온다. 한번 급등했던 종목이 시세를 마무리하려면 마무리하려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2차 파동 이상의 급등이 나와줘야 했는데 이거는 이제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을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됐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파워차트 대바닥 기법에 포착이 돼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급락,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5선 라인 때부터 계속 시세를 주다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이렇게 이제 파워라인 부근에서 급등을 줬다가 시세를 끝냈던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종목이 왜 이런 자리가 매물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파워라인만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의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죠. 자, 올라가면 추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거의 한 80에서 90%가 나오는 급등 파동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요. 그럼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종목이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다시 대바닥 기법에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 공략이 가능한데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면 우리는 또 어떤 착각을 한다 그랬죠? 주가가 무한정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파워라인 우하향하는 국면에서 정확하게 파워라인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가 정확하게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다시 전저점 부근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런 라인 때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파워라인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파워라인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매하고 트레이딩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매매를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파워라인이 바로 이제 이런 매매 원칙에 들어와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파워차트 돌파 매매 기법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바로 이런 자리. 자,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고가 거래량으로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동평균선 완전 정배열의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순환매 관점에서 들어온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월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종목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짚어드릴 건데 이것도 이제 파워차트 매매 기법상 순환매 관점에서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 고정을 거쳤다가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신고가 거래량의 파워라인 돌파. 그리고 재료는 뭡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 수혜주, 인공지능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력 인사의 정치 테마주들도 엮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파워차트 매매 기법이 포착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 파워라인 부분들을 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관심 종목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파워라인의 응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또 더 좋은, 이제 강의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게요. 자,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파워차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관심주도 제시가 됐으니까요. 하나하나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명장 투자의 신을 잘 즐기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된 점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자주 쓰시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명장 투자의 신을 검색하시면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시면요. 온라인 공개 방송 공간이 마련이 돼 있죠. 이 빨간 박스에 방송 보기 버튼이 현재도 깜빡깜빡하고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77-5753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현재도 문자 이 종목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넷을 보내주셨습니다. 6,450원에 2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088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계속 홀딩해도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이어서 2713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골디락스님. 보유 종목은 지앤코고요. 매수가는 2,745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에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 보면 현재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오래 기다렸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2714님의 고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이렇게 0721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일양약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1273님께서 일양약품을 59,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손절해야 하는지 기다리면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5341님께서 LG전자가 요즘 엄청 가고 있는데요.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24님께서 성문전자를 3,950원에 20% 상담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6795님께서 LG를 20% 63,000원에 매수했고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접수된 종목들 살펴봤고요. 지금 한 가지씩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얘기했던 이제 EMNet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Ne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한번 포착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골드락스 전문가가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렸죠. 지금은 이제 그 5월 9일 그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섹터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EM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관련된 종목이죠. 가비아나 EMNet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이제 테마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올라가면은 좀 챙기시고 나오는 전략이 조금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재료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간이 좀 짧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Net이라는 종목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상 들어왔던 종목이죠. 들어왔던 종목이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시게 되면 이 월봉상 이 노란색 선을 지지받고 재차 급등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 보시게 되면 이제 월봉상 추세선은 정확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좀 지켜보시게 되면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대량 거래량이 들어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눌림목을 완성할 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한 차례 급등을 시켜놓고 눌림목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좀 보였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 부근 보시면 이 전고점 윗꼬리 부근에서 저항 맞고 좀 떨어진 거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저항 라인 때 돌입하게 되면 이렇게 좀 일정 부분 좀 챙기셔야 되는 전략. 그리고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난주에 급등을 나와 주었고 지금 그리고 오선과 파워 라인대가 대략적으로 한 5,500원에서 5,600원 라인대에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눌림목을 보였다가 횡보 등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7,000원 그다음에 전고점 부근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전고점을 뚫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좀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해서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EMNet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테마적 성격을 좀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재료가 아직 좀 남았지만 기간을 잘 설정해서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EMNet 진단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어떤 것 진단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 테마성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일단 우량주를 좀 한 종목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들어온 걸 봤었는데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거의 최악의 사태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래서 주가가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는 80% 이상 급락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좀 보이거나 안정 국면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이제 그 회사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 부분을 좀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4월 9일 정도 전후로 해서 는 주가가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검정색 선이 바로 이제 이렇게 파워라인이죠. 이렇게 주가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워라인 위쪽,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런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파워라인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저항선 맞고 떨어지는 거고요. 또 급락 나왔다가 반등을 주면 이평선 파워라인 맞고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2011년도 고점 찍었던 종목이 55만 원 하던 종목이 10만 원대까지 거의 80% 정도 급락 나오는 파동이 좀 나와주었고, 이제 뭐 합니까?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대를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 파워라인과 월봉상 20선,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는 20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기간 행보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매물대가 완전히 좀 뚫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 중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홀딩이 좀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1차 목표가는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 23만 원 정도까지도 중장기 관점에서 홀딩 가능하다. 그래서 대응부 전략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유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일단 1차 목표가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 중장기로 보신다면 목표가 2차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현재도 접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이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8,427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망의 새봄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며 홀딩할까요? 또는 우리는 헤어질까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들어와 있고요. 또 밑으로 쭉 보니까 7174님께서 방송 보기 다시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 TV 시청이 끝난 이후에 8시부터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쓰시는 검색 사이트에 명장투자의 신을 검색을 하시면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 화면이 뜨는데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 빨간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방송 보기 버튼이 현재도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죠. 누르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자, 일단 뭐 매수를 좀 잘하신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두산그룹주들도 그동안 굉장히 좀 고전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수익성도 개선되고 전체 두산그룹주들이 조금 이제 그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좀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켓 상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추세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아쉽겠죠. 당연히 이제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래서 자, 차트를 보고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월봉상의 흐름인데 역시 뭐 분석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죠. 이 파워라인을 돌파하고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지만,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라인대죠. 바로 이 파워라인과 25일 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반드시 올라올 때는 이 파워라인과 20월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보시게 되면 급락 이후에 저항선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또 반등을 주지만 20선과 파워라인 맞고는 또 떨어지고요.
또 반등을 주지만 20선과 파워라인을 맞고 떨어졌다가 거의 이제 하락 3파가 마무리되고 좀 바닥권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중장기적인 하락 사이클을 좀 완전히 좀 벗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홀딩이 좀 가능하다. 뭐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노란색 선 20선이 아직 우상향으로 전환을 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좀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완만한 상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기 관점에서 60월 이평선 이렇게 이제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가격 라인대가 1차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1,300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대가 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15,000원까지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노란색 선이죠. 20월 이평선을 손절가로 잡고 중기 관점에서 홀딩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기 관점에서 홀딩 관리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이 완만한 상승을 기다리실 수 있다면 홀딩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오이온님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1차 목표가 11,300원으로 설정이 됐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0분 동안 달려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장세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세고 특히 이제 5월 달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조금 대응을 하셔야 일단 그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좀 잘 살리셔야 되는데요. 제가 재료적인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고 대응 방법도 좀 잘 이제 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제약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하지 못한 진짜 알짜 정보를 제가 이제 공개 무료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파워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개 무료 방송에 좀 참여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파워 라인 설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슈 관련된 인맥주들이 좀 올라왔지만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여기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려고 한다면 좋을 때 나쁠 때 시나리오를 짜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시나리오별 5월 달까지의 대응 전략을 오늘 완벽하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방송 초반부터 지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5월까지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잠시 후에 열리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면 여러 정보들 얻어 가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쓰시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명장 투자의 신을 치고 들어오시면 현재 보고 계시는 만세타임이라고 써져 있는 이 홈페이지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볼게요. 왼쪽 하단에 빨간 박스 현재 보이시죠?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입니다. 관심주 제시와 함께 5월 달까지의 시나리오별 이런 대응 전략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잠시 후에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전히 일교차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